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는 임정민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그 수시 과제로 제가 2020년 초에 제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연구고요. 그거에 기반을 두고 제가 이걸 사용을 할까요? 하지 마. 빼서요? 너무 부담스럽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상당히 좀 있는 걸 좀 축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아무튼 최대한 빨리 잘 흐름이 좋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먼저 말씀드리고 감축 부담 분담에 관한 논의와 이제 탄소해상 개념 같은 걸 설명을 좀 드리고 탄소해상 이제 배분 결과와 배출 경로의 분석 그런 결과들을 좀 먼저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사실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른 상황이 살짝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탄소 중립을 지금 갑자기 선언이 돼서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아주 최근에.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제안해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우리는 이제 2020년에 NDC 갱신해야 되고 LEDS를 수립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의사 결정할 때 좀 더 좀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출 목표랄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탐구하고자 이 연구를 원래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의미는 조금 무색해졌지만 사실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가 우리의 공정한 몫인지를 한번 보는 것은 어차피 계속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표와 상관없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NDC들을 제출을 많이 한 것의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 전지구 하향식 배출 허용 총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도만 배출을 해야 우리가 온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 목표보다 훨씬 더 큰 양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NDC들이 지금 제출이 된 상태고 자발적으로 이제 이행을 할 예정이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은 학자들과 저희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년 UN 환경기구에서 갭 리포트를 이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원래 410 기가톤이 적합한데 410억 톤.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이제 30%에서 37% 정도 초과 배출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매년 이런 추정치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와 더불어 또 이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지금 2020년 최근 핀란드 남아공까지 해서 19개국이 제출을 했는데 많은 국가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이제 갭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을 상향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출했던 목표보다 더 높은 이제 탄소 중립 선언 목표로 많이들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EU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벌써 LEDS를 제출한 나라들은 사실상 이제 약간 모범생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탄소 중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를 할 때의 필요성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거 제안을 해서 준비를 할 때는 처음에 민간 포럼 검토안까지는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안에서 5안까지 40에서 75%로 제한이 되어 있었고 근데 이 중에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실제로 파리협정의 그 온도 상승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합리적인 수준인지는 또 알 수가 이제 거기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좀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측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본 연구가 좀 없어서 연구원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탄소 중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합리적인 것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이제 의욕적으로 제시를 지금 목표를 한 상태고 우리는 오히려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어떤 경로를 좀 더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부분을 다 이 연구에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배출 경로 부분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이제 구조가 처음에 이제 지역별 탄소 예산을 그 IPCC 보고서들 위주로 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하향식 배출 허용량을 이제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서 도출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 이제 30년, 50년 그런 감축 목표의 합리성을 점검해 보는 구조이고요. 먼저 감축 부담 분담에 관한 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예산은 이제 탄소 배출 허용량 이런 개념으로도 많이 이제 쓰이고 여러 가지 용어가 쓰여요. 카본 버젯 자체는 탄소 예산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뭐 emission allowance 이런 말은 또 지역적으로 쓸 때 많이 쓰이는 말 같고, 그래서 배출 허용량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이 개념이 이제 가장 부각이 된 거는 사실 이 특별 보고 IPCC 1.5도씨 특별 보고서인데요. 2018년에 그 전까지는 이제 온도라기보다 농도 목표를 좀 더 얘기를 하다가 점차 이제 이 탄소 예산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량이 이만큼으로 제한이 돼야 된다. 이제 누적적으로 배출하는 양이 이만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임계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이제 뭐 여기서의 합의된 어떤 그런 문구거든요. 이거는 높은 신뢰도로 합의된 문구. 그리고 그런 이제 근데 여기서 탄소 예산을 조금 더 정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구 온도를 이제 일정 수준으로 제한 가능토록 하는 그 탄소 중립이 되는 0이 된 시점까지 누적된 총 배출 총량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배출 경로 아래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 각국이 배출 경로 아래의 면적이 다 합쳤을 때 잔여 탄소 예산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IPCC 특별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추정치들인데요. 이미 우리는 1880년부터 2011년까지 한 2조 톤의 배출, 그 CO2를 배출해 왔고요. 그리고 추가로 12년부터 17년까지 210기가톤, 2천억 톤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잔여량이 지금 이제 여러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2.2에서 2조 톤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전지구 탄소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나라별로 공정한 감축 부담 분담이란 건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다양한 배분 원칙과 지표를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지역 국가 간의 배출 허용량을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어 한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는 사실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출 추이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다른 이제 비중도 볼 수 있고 증가 추세도 볼 수가 있는데, 아시아가 역시나 그 전 세계 배출량 추이의 그 어떤 증가 추세를 선도하고 있는 거의 담당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북미 나머지 모든 지역별로 봤을 때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제 아시아는 폭발적으로 사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또 그러면 어떤 비중으로 이제 배출이 이루어지냐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90년대 초반에는 아시아에서 한 35% 정도 차지하다가 점차 이제 55%까지 이제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상당하고 인도, 일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도까지만 합쳐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의 중요성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는데, 그래서 IPCC 5차 평가 보고서는 2014년에 발간이 된 것인데, 여기에는 지역별 잔여 탄소 예산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 보고서에서는 총량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지역별 탄소 예산까지도 어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이 108개의 시나리오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식인데, 이제 한국은 사실은 여기서 OECD 190이 아니라 아시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96년에 OECD 가입을 했기 때문에 기준을 나눠서 아시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양을 보시면 앞서 배출 추이를 보셨다시피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양이 배출 가능하다라는 이제 추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중압값이 620기가톤 정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이 많은 아시아에 할당되었던 지역의 양을 먼저 가지고 그 안에서 한국이 말하자면 공정한 몫으로 어느 정도까지 배출해도 될 것인가, 약간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 구분을 되어 있는 지도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주시 특별보고서에서 얘기 나오기가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갱신되고 고도화되면서 AR5 대비 잔여 탄소 배출 총량이 대략 300기가톤 증가했다, 이런 표현도 이제 등장을 하고, 실제로 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5분 남았어요? 제가 5분에 시작했는데 1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면, 저는 우선은 이 IPCC 그 AR5에서 1.5도시 특별보고서까지 총 증가된 갱신된 양을 먼저 조정을 지역별 그 탄소 예산에 이제 적용을 해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비중도 함께, 비중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지금 같이 함께 증가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이제 813기가톤이 2017에서 2100년 기간 그 아시아의 탄소 예산으로 도출이 먼저 됐고요. 이게 먼저 작업이 필요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감축을 할 것이냐의 문제로 가는데요. 이거 양이 이제 좀 상당한데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노력분담 접근법과 자원분담 접근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력은 감축의 노력을 나눠 갖는 것. 자원분담 접근법은 이제 탄소 예산을 자원으로 보고, 이걸 그러면 이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 연구에서는 자원분담 접근법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게 탄소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접근법이 거의 대부분 이 접근법 이용을 하는데, 가뜩이나 또 아시아에서는 BAU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데, 노력분담 접근법은 BAU 배출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축 필요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자원분담 접근법이 적합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BAU 분석이 워낙에 지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자원분담 접근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원칙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자원분담 접근법으로 적용 가능한 주권 평등, 그리고 배출 효율성 원칙 같은 경우는 탄소 집약도를 이제 배출 집약도를 보는데, 이거는 아시아 나라 대부분의 NDC가 집약도 목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갖고 같이 분석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선행 연구는 우리나라 국내 연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감축 의무를 분배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 그냥 감축 부담의 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이제 주로 많고요. 근데 최근에 유일하게 탄소 예산을 적용한 연구가 이제 이창훈 박사님이 협동과제로 환경연에서 진행한 것인데, 여기는 이제 큰 협동과제의 일부분이어서 대부분 이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 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결과는 좀 일부 나와 있는데, 주요 데이터나 방법론 그런 총 탄소예산 배분 결과가 좀 제시가 좀 덜 되어 있는 게 좀 그런 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해외 선행 연구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탄소 예산을 적용한 것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고요.
탄소해산 배분 이제 배출 경로 분석 방법론하고 결론을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분 이제 탄소해산을 배분할 때 적용한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주권, 배출 비중 원칙, 평등, 동일 1인당 배출량, 배출 효율성, 동일 배출 진압도 원칙인데요. 이건 자세하게는 뒤에서 말씀도 더 드릴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세 가지 단일 원칙에다가 이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한 블렌딩하는 복합 원칙을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여기서 도출된 탄소 예산량을 어떤 제약으로 두고 총량 제한 배출 경로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배출 경로가 쭉 이렇게 이건 그냥 선형 배출 경로인데요. 선형 배출 경로 아래의 면적 A가 잔여 배출 허용량, 이 도출된 양보다 작게 만드는 그런 그 경로는 사실 단일한 경로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나오고 선형 경로, 비선형 경로, 로페크 경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행 연구 중에 네이처지에 실리고 되게 많이 이제 많이들 그 뒤 연구들이 많이 이제 방법론도 적용을 많이 하는데 그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경로 형태여서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권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확립된 관습과 사용에 의해 정당화되는 어떤 획득된 권리다, 이 배출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의 배출 비중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탄소 예산을 할당량을 비중을 정하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런 규칙이 성립하도록 배출량을 할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평등 원칙 같은 경우는 동일 1인당 배출량으로 제일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게 모든 인류의 동등한 가치, 이거는 아주 5분이 시작했는데 그럼 저 한 3, 4분 정도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할까요? 그만둘까요? 너무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 이제 보고서를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등 원칙 그리고 배출 효율성 원칙을 적용해서 이제 GDP 배출량과 1달러당 즉 1달러당 탄소 예산이 동일해지도록 이제 탄소 예산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원칙은 이들을 이렇게 분담 지수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이것인데 배출 허용량이 상당히 편차가 크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경제 규모에 비해 인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제일 적게 나오는 것이 인구당 평등한 배출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이제 평등 원칙을 적용한 그런 경우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워낙 이 편차가 2.5배 차이가 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그 경로 분석에서는 사실 복합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 단일 원칙이 가진 어떤 편향성과 대표성 결여 문제를 좀 보완하고자 복합 원칙만 이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출 방법, 배출 경로는 사실은 세 가지가 지금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게 제약이 걸리는 것뿐이지 이건 선형 감축, 이거는 2차 방정식 예를 들어 생각했을 때 감소하는 그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감소하는 형태고요. 얘는 이제 익스포넨셜 형태라 지수 형태의 감축률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론으로 배출 경로를 종합적으로 이제 그려보면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세 가지 그 형태를 적용을 해서 그려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우선 딱 보시면 배출 경로가 형태가 다르면서 탄소 중립 시기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요. 이제 이 넌리니어 경로, NL 경로로 이름을 붙인 거는 2차 방정식 비선형 경로인데 비선형 경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줄어들다 감축이 가속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점선으로 이루어진 게 러페크 경로인데 이 경로가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감축 정책 고도화가 이제 이미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나중에 후반기로 갈수록 감축 여력이 줄어든다 그런 케이스가 사실 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결과였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안, 3안, 4안, 5안을 이제 뭐 보는 것은 의미는 없는데 이미 이제 우리 0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1, 2, 3, 4, 5안이 사실은 다 포괄이 되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가뜩이나 배출량 자체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 배출량에서 경로도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편차가 좀 있게 분산이 되어서 이렇게 2050년 배출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에서 3안은 완전히 포함을 하고 최대치 5안까지도 사실은 포함을 하는 그런 결과가 주리되었습니다. 시사점은 이제 시간 관계로 이게 지금 보신 여러 가지 이런 적용 원칙, 방법론에 따라 결론이 상이했다. 이건 뭐 보시면 아셨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누적 배출량이 중요하다. 어떤 특정 연도의 배출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누적 배출량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2050년 배출량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 이제 그게 가장 제가 말하자면 배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배출 저감을 이뤄나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